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요약지 강좌 이번에는 운영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요약지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란 일단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운영체제란 하드웨어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소프트웨어다. 하드웨어를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사용자와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로서 이제 동작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다라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란 무엇일까? 소프트웨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말을 하고요.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시스템 소프트웨어란 무엇이냐라는 건데, 시스템 전체를 작동시키는데 관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느냐? 운영체제 OS가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로서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되면 각자 사용자들은 각자 사용자가 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우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운영체제란 뭐라 그랬어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한 부분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제 작업에 대한 순서를 정합니다. 10명이 동시에 프린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그 권한을 줄 것인지, 그런 식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자원을 관리하고 컴퓨터 사용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왜 윈도우즈를 쓸까? 도스를 안 쓰고 왜 윈도우즈를 쓸까? 편리하니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는 어떤 기능을 할까? 프로세서,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많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이고,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편리한 인터페이스, 어떤 소통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기준 4가지는 중요합니다. 처리 능력 향상, 작업량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고, 반환 시간, 빨리빨리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사용 가능도, 내가 시스템이 필요로 할 때 고장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자, 신뢰도,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하는가, 이거입니다. 자, 4가지 꼭 기억합니다. 자,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처리 방법, 일괄 처리, 실시간 처리, 시분할 처리, 분산 처리,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처리 이렇게 있습니다. 일괄 처리는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실시간은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 시분할은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거, 분산 처리는 하나의 일을 여러 대의 컴퓨터가 나눠서 처리하는 거, 다중 프로그램, 하나의 CPU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거, 다중 처리는 여러 개의 CPU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전문가 시스템이다 라고 했는데 용어죠. 전문가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 분야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는 분야고, 인간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전문적인 지식을 정리해 가지고 컴퓨터에 기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도 이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에 대한 구성입니다. 운영체제는 크게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눠지고, 제어 프로그램에는 감시, 데이터 관리, 작업 관리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처리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체계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또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시 프로그램입니다. 감시 프로그램은 영어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슈퍼바이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이다, 가장 우두머리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에 대한 걸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왜 감시하죠? 고장나고 있지 않나? 어디가 너무 일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관리입니다. 데이터를 관리한다. 시스템에서 취급하는 파일, 데이터를 어떤 표준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업 관리는 이제 스케줄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해, 저거 먼저 해, 어떤 일에 대해서 너가 먼저 해,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을 잡아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용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시스템 제공자가 미리 작성해가지고 사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편리한 거죠. 그래서 연결 편집기, 정렬, 합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중요합니다. 언어가 번역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원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을 우리는 원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고, 그걸 이제 기계가 알아먹어야 되죠. 기계어로 이제 바뀌어진 걸 우리는 목적 프로그램, 오브젝트 프로그램이다라고 하고, 누가 바꿔주느냐? 번역기가 바꿔준다. 하나의 목적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링케이지 에디터,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묶어가지고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링케이지 에디터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 게 만들어져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로드 모듈이다 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로더에 의해서 이제 주격 장치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 반드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컴파일러에 대한 내용이죠. 컴파일러는 프로그램을 다 작성을 하고 한꺼번에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많고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번역하는 그 자체의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한번 번역해 내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실행만 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실행 속도는 더 빠르게 됩니다. 자, 인터프리터입니다. 인터프리터는 이제 한 줄 입력하고 엔터 치면 결과 보여주는 줄 단위로 번역하고 실행해 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속도는 빠르죠. 하지만 매번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행 속도는 느리다라는 겁니다. 자, 사용되는 언어는 몇 개 안 되니까 사용되는 언어는 기억하세요. APL, 베이지, 리스프, 스노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전체 목적 프로그램 만들고 실행 속도 빠르고 번역 속도 느리다. 많은 언어들이 이제 컴파일러다. 인터프리터는 반대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줄 단위로 하고 목적 프로그램 만들지 않습니다. 실행 속도는 느리다. 하지만 번역은 바로바로 하니까 빠르다. 자, 4개의 언어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어셈블러입니다. 어셈블러는 딱 하나의 언어,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번역해가지고 기계어의 목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셈블 하는 과정은 크게 2단계입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2개의 패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기호를 정의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작업이 용이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라는 건데, 자, 우리가 C 언어 같은 경우는 int a 하고 나서 a는 1 이렇게 줘야 되는데 a는 1 하면 여기서 오류가 생겨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얘는 나중에 이제 이걸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 진행을 하다가 다시 한번 또 오는 거죠. 이렇게 a는 1 여기가 있네. 아까 선언했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크로스 어셈블러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뭐를 하냐면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하고는 다른 명령 형태로 동작하는 컴퓨터에서 사용할 프로그램을 어셈블할 때 사용되는 어셈블러를 우리는 크로스 어셈블러다라고 합니다. 다른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어셈블 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패스 1과 패스 2를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호 번지에 대한 상대 번지를 생성하고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호들의 값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프로세서다라고 해서 전처리기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스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번역하기 전에 여기서 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프로세서, C 언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전처리기에서 뭐 주석을 제거한다든지 주석은 굳이 우리가 기계어로 번역할 필요 없잖아요. 정의된 상수 취한이라든지 매크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처리기가 처리를 하고 나서 자, 다른 컴파일러나 컴파일러가 처리를 하면 어떠세요?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자, 연계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연계 편집 링케이지 앤 에디터다라는 거죠. 하나의 목적 프로그램이 단독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연결돼서 실행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서로 독립되어서 컴파일된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를 만드는 거죠. 그 단위를 뭐라 그러냐? 로드 모듈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로더는 주격장치에 프로그램을 올리는 거예요. 주격장치에 올라가야지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더의 기능 4가지가 있는데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더의 기능 이거 순서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손현재 생각을 하자라고 그랬죠. 할당합니다. 주격장치 내에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 연결입니다. 네. 자, 부프로그램에 할당된 기억장소 시작 주소를 호출된 부분에 등록해서 연결을 하는 거고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각 주소들을 할당된 기억장치 실제 주소로 배치하는 걸 우린 재배치라고 하고 실행 프로그램을 이제 기억장소에 실제로 옮기는 것을 적재다라고 합니다. 자, 로드의 종류입니다. 컴파일 앤 고가 있고, 절대 로더가 있고, 상대 로더가 있고, 동적 로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로더의 종류, 세탁기 종류가 많이 있듯이 컴파일 앤 고는 뭐냐면 별도의 로더가 없이 번역기가 로더의 역할까지 다 해버리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로더가 있는데, 얘는 이제 적재 기능만 수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자, 상대 로더가 일반적인 기능으로서 4가지 기능을 모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적 로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꺼번에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필요할 때만 해당된 부분을 가져와서 진행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절대 로더에 있어서 기능별 행위 주체다라고 했는데요. 절대 로더에서는 어때요? 적재 기능만 수행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할당이나 연결은 프로그래머가 담당을 하고요. 재배치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담당을 하고 실제적인 이 적재 기능을 이제 로더가 담당을 한다라는 거죠. 자,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다라는 것은 이제 반복되는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특정한 내용이 반복될 경우 하나로 이제 모아놓은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해당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얘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또 이 안으로 들어와서 실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을 별도로 작성을 해 놓은 다음에 실제로 실행할 때는 이 내용이 이제 삽입되어서 실행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는요, 매크로에 관련된 용어를 보면 매크로를 정의하겠다, 매크로 호출하겠다, 매크로를 확장하겠다, 매크로 라이브러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매크로를 정의한다, 즉 매크로를 작성한다 라는 뜻이고, 매크로를 호출한다, 메인 프로그램에게 이제 이걸 넘겨주는 거죠. 네. 확장이다, 매크로 호출 부분에 정의된 매크로 코드를 직접 삽입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매크로 라이브러리는 이제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매크로를 모아놓은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 프로세서가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매크로 프로세서는 원시 프로그램 내에 존재하는 매크로 호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매크로 프로그램이 삽입되어서 확장된 원래 있는 프로그램이 이건데 삽입되니까 이만큼 늘어나겠죠. 확장된 원시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매크로 프로세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인식, 저장, 또 인식, 치환 이렇게 됩니다. 정의를 매크로 정의한 것을 인식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크로 명령어를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매크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매크로에 대한 이름, 또 그 매크로에 대한 내용, 그거를 이제 매크로 테이블에 저장하는 것이고요. 메인 프로그램에서 매크로를 이제 호출하겠죠. 그 호출을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해당되는 매크로 위치에 매크로에 대한 내용, 인수를 치환해가지고 확장된 원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매크로
자, 매크로와 부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면은요, 차이점은 뭐냐면 별도로 작성을 한다. 그 부분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다르냐? 매크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을 될 때 해당 매크로 부분에 코드가 실제로 삽입이 돼요. 그런데 부 프로그램은 그 제어권이 넘어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프로그램 이만큼이다. 그러니까 매크로가 필요한 부분에 매크로 들어오고 또 매크로 들어오고 이런 방식인데 부 프로그램은 원시 프로그램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갔다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또 갔다가 오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이 조금 다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스란 무엇일까? 연속적으로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는 프로세스다라고 합니다. 자,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어 있는 실행 코드를 뜻하고요. 프로세스다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을 구동시켜서 프로그램 자체와 프로그램의 상태가 메모리상에서 실행되고 있는 작업의 단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실행되는 작업의 단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의 상태는 준비, 실행, 대기 이런 상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비해서 실행 상태로 되는 걸 우리는 디스패치다라고 합니다. 용어상으로. 자, 실행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마무리가 되면 좋을 텐데 주어진 시간 이미 넘었어요. 그럼 다시 준비 상태에 가서 줄을 쓰는 개념이고요. 자, 준비해서 실행으로 갔는데 네, 어떤 이제 키보드로부터 데이터 20개를 받아들여서 뭔가 일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럼 키보드로부터 20개를 받아들이는 그 시간 동안 어때요? CPU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대기로 보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대기에서 이제 입출력이 다 마무리되면은 다 뭐 20개의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되면 그때 준비 상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서 대기 상태로 가는 것은 우리는 블럭이다라고 하고 대기에서 준비로 오는 것은 우리는 웨이크업이다라고 합니다. 자, 용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준비해서 실행으로 가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디스패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타임아웃이다. 타임아웃은 뭐예요? 타임아웃 또는 타임런아웃이다. 실행해서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준비 상태로 가는 것. 자, 블럭이다. 그러면 실행해서 대기로 가는 거. 입출력 명령어를 처리하기 위한 거죠. 자, 그래 웨이크업은 어때요? 대기에서 준비 상태로 오는 것을 웨이크업이다 라는 용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요. 자, 프로세스 제어 블럭이다. PCB가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그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는 어떤 테이블의 형태다라는 거고 각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 고유의 PCB 정보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면 PCB는 또 제거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PCB에는 어떤 내용이 정보가 저장이 될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은 내용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고유 식별자, 또 우선순위, 레지스터 정보, 또 각종 자원에 대한 포인터, 주격장치의 관리 정보, 입출력 상태의 정보, 계정 정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이 됩니다. 자, 스레드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 스레드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프로세스를 우리 앞에 배웠죠. 프로세스를 나눈 그 조그만 단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하나의 작업의 단위, 프로세스보다 더 작은 작은 작업의 단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 스레드형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각각의 스레드가 공유되는 영역이 있고 또 고유의 영역이 있는데 공유되는 영역은 힘 영역, 정적 영역, 코드 영역이 되고 고유의 레지스터와 스택을 보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기숙사에 들어가면 방마다 화장실이 있죠. 고유한 화장실에 있다. 하지만 뭐 회의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건 같이 쓰잖아요. 그건 이제 공유 영역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스레드를 나눠서 하는 거죠. 프로세스를 나눠서 이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 프로세스를 나눠서
조그만 스레드 단위로 나누고 그걸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 항상 뭘 나누면 병행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기억 장소에 대한 낭비가 줄어든다. 운영체제에 대한 개선이 된다. 자신만의 스택과 레지스터를 갖는다. 이런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상으로 문맥 교환, 뭔가 교환하고 있는 거예요.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 프로세스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맥 교환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면 별로 안 좋은 거죠. 실행하려고 그러면 자료 바꾸고 실행하려고 그러면 자료 바꾸고 그러면 너무 많은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문맥 교환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이다.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병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병행 프로세스다라는 것은 병행한다라는 거죠. 프로세스를 동시에 작업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누군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놓지 않아 버리면 그게 이제 마냥 기다리는 상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교착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행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더라. 임계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자원을 사용하도록 지정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실행하는 이제 멀티 프로세스가 되는 병행 프로세스가 되는데 서로 A라는 자원을 막 서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또 A를 각각 가져가서 연산에 참여해 버리면 결과가 이상하게 돼 버리죠.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서는 이 A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하나의 프로세스만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상호 배제가 있습니다. 상호 배제는 뭐냐면 어느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을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프로세스가 동시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임계 영역이라는 이제 그런 영역을 말하는 거고 상호 배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상호 배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고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하드웨어적인 방법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기화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 프로세스를 어느 한 시점에서는 동시에 처리할 수가 없다. 빠르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동시에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를 먼저 처리할까 처리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세마포어 방법과 이제 모니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마포어 방식은 무엇이냐면 각 프로세스한테 제어 신호를 전달해서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법이냐면 이런 임계 영역에 하나의 데이터만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이제 참조하고 싶은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줄이 서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냥 줄만 서 있으면 어때요?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각자 일을 하고 있다가 신호를 주면은 이제 그때 얘를 이제 가져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세마포와 이 S는 이제 정수값을 갖는 실수값이 아니라 정수를 갖는 거고 P현상과 V현상을 하게 됩니다. P현상은 웨이트고 V현상은 시그널로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분 이제 좀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요. 자료 자원이 이제 S가 있어요. S가 있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스킵을 해라. 근데 자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원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자원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남은 자원은 어때요? 하나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 자원을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원이 어때요? 하나가 더 증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자원이 증가가 됐으니까 어떠세요? 야, 자원이 증가가 됐다라고 알려줘야죠. 깨우는 겁니다. 프로세서인데, 야, 자원 들어왔다라고 깨우는 거고, 자원을 누구한테 이미 이제 줬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기다려라는 웨이트 동작이 됩니다. 자, 모니터 기법이 있는데, 모니터는 이제, 여러분이 딱 막혀진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안 보여요, 바깥에서는. 그래서 정보 은폐 기법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오직 모니터 진입 부분만을 호출해서 누구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법이다라는 거고 한순간에 단 한 개의 프로세스만 모니터 내부에 있어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외부의 프로세스는 절대로 내부의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